총균세 그 후의 이야기. 총균세에서 다룬 문제를 확장시키면 세계 경제학의 중심 문제에 속하게 된다. 왜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부유한데 파라과이나 말리 같은 나라는 가난한가? 이러한 경제적 불균등은 부분적으로 인간 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틀리지는 않지만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총균세가 불러일으킨 방향. 총균세는 지난 13,000년 동안 복잡한 인간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각 대륙마다 다르게 전개된 이유를 밝힌 내용이다. 나는 1996년에 마친 개정 원고를 1997년에 출간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작업, 특히 사회의 붕괴를 다룬 다음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나는 총균세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고 있었다. 총균세는 어떤 책이고 또 출간 이후 그 결론은 어떻게 변하고 확장되었는가. 내 편향된 시각에서 보자면 책의 중심 내용은 여전히 건재하고 출간 이후로도 현대 세계와 근세 사회까지 이 사부에 걸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나는 사회가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 때문에 각 대륙마다 다르게 발전했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렸다. 진보된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그 밖의 복잡한 사회의 여타 특징들은 오직 잉여 식량의 축적이 가능한 인구 밀도가 높은 정주 사회에서만 나타난다. 하지만 농업의 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작물화와 가축화가 가능한 야생 식물과 동물 종은 대륙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했다. 작물화와 가축화가 가장 용이한 야생종은 지구상에서 9군데의 협소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것은 식량 생산을 최초 시작한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최초의 거주자들은 총기와 병원균과 금속을 발전시킬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그들의 언어와 유전자가 가축, 농작물, 기술, 문자 체계와 더불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지난 6년간 고고학자, 유전학자, 언어학자 및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책의 주된 흐름을 바꾸지 않고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여러 발견을 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로 총균세의 내용을 지리적으로 확장 적용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이자 1996년에는 그 선사시대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일본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유전적 증거는 현대 일본인들이 총균세에서 다룬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농업적 팽창의 산물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BC 400년경 한국의 식량 생산자들은 남서부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 북동부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은 집약적인 벼농사와 금속 도구를 전파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던 농경민들이 영역을 넓혀 유럽의 원시 수렵 채집민들과 섞여 현대 유럽인이 된 것처럼 현대 아이누족과 관련 있는 원시 일본인과 섞여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다. 다른 예로는 멕시코의 옥수수, 콩, 호박류가 북동부 멕시코와 동부 텍사스를 통과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를 따라 동서부 미국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고고학자들의 기존 가설이다. 하지만 현재 이 경로는 농사를 짓기엔 너무 건조했다는 점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대신 그 작물들이 좀 더 긴 경로를 거쳐 아나사지 사회의 발생을 촉발하며 멕시코에서 미국 남서부로 확산되었고 이후 대평원의 계곡을 거쳐 뉴멕시코와 콜로라도에서부터 미국 남동부로 퍼졌을 거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마지막 예로는 제10장에서 언급한 동서로 작물이 빠르게 전파된 유라시아 대륙과 한 작물 혹은 그와 연관된 작물이 남북축을 따라 느리게 전파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배되는 식으로 작물화가 진행된 아메리카 대륙과의 비교를 들 수 있다. 이 대비되는 두 가지 유형을 입증할 더 많은 예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유라시아에서 가축화된 5종의 주요 포유류 대부분은 아메리카의 작물과 비슷하게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인 가축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의 발생이 어떻게 고대 세계의 농업적 기반을 둔 복잡한 사회의 발생을 촉발시켰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나를 매혹시킬 만한 여러 발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총균세가 이룬 가장 큰 진보는 책의 요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명이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성과이다. 출판 이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했으며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나를 붙잡고 총균세에 쓴 고대 대륙의 성격과 그들이 연구하는 현대의 성격 사이에서 발견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얘기했다. 종합하자면 주로 4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머스킷 전쟁에 관한 질문이 그중 하나이며 왜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문명이 발전했는지 하는 끊이지 않는 의문, 고대와 현대의 무역에서 진행되는 경쟁의 보다 상세한 유사점들, 그리고 나라별로 빈부의 차가 존재하는 오늘날 상황과 총균세의 관련성이 그것이다.